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고 체력을 튼튼하게 해서 피부염이 나을까 안 나을까? 그것도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면역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피부염이 좋아질 이유는 없죠. 왜? 그게 병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만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피부염이 생긴 게 맞죠? 혹은 면역력이 좋아지면 피부염이 낫는 거죠?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면역력이 좋아지면 피부염이 낫는 걸까요? 면역력과 피부염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면역력이 좋아지면 피부염이 낫는지,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세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 면역 현상만 있을 뿐 면역력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면역학 의사분들께서 항상 하는 말인데, 면역 현상만 있고 면역력은 없다.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고 워딩 자체가 굉장히 정확한 말이죠. 우리는 흔히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면역력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사실 갸우뚱할 겁니다. 우리는 면역력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면역력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면역력이란 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사용하는 면역력이라는 용어는 사실 잘못 전달된 측면이 큰 말이기는 합니다. 코로나19 때 면역 열풍이 불었죠. 면역력이 높으면 감염이 안 될 거라고 했죠. 그런데 대부분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고통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면역력이 높다고 해서 꼭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항체가 있었을 때 감염이 안 될 수 있죠. 그럼 항체가 있다고 해서 면역력이 센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나한테 우연히 항체가 생겼을 수 있고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항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항체가 있다고 해서 면역력이 무조건 슈퍼 면역력이냐?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방어력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방어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내가 튼튼하고 면역력이 강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바이러스나 항원에 대해서 저항력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연히. 그게 바로 면역 현상입니다. 면역학적으로 각인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더 강한 겁니다. 즉 면역 현상에 의해서 특별히 더 강할 뿐이란 얘기지, 그게 좋다고 해서 면역력이 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면역력은 과학적으로 없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면역력이라는 말이 쓰는 거죠. 즉 면역이란 말은 있는 겁니다. 면역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보면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고 있어라는 건 나와 내가 아닌 걸 구분하는 거죠. 몸에 존재하면 안 되는 병원균을 내가 막는 것, 이게 바로 면역 현상인 겁니다. 즉 면역력이 높다 낮다라고 측정할 방법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다라는 건 사실 조금 피상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다, 면역력이 높다, 면역력이 강하다 하면 사실은 병에 잘 안 걸리는 건 맞죠. 그리고 우리 몸이 튼튼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란 건 분명히 존재하는데 피부질환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면역력이 높으면 피부질환이 안 걸리고 면역력이 낮으면 피부질환이 걸리냐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피부질환은 면역력이 강하고 몸이 튼튼해서 안 생기는 질환은 거의 없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즉 우리 몸의 저항성이 좋고 몸이 튼튼한데 피부질환이 안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몸이 허약해, 그리고 맨날 잔병치레가 많다고 해서 피부질환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건 면역 현상만 존재하고 면역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튼튼하고 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고 있는 것과 별개로 피부질환은 대부분 연관성이 적다라는 거죠. 아마 굉장히 생소하시고 약간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데 실제로 피부질환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튼튼하고 젊고 병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토피에 걸리면 아토피가 병약한 아이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생아 습진이 단계를 거쳐서 아토피가 들어온 거지 그 아이가 체력적으로 약하거나 병약한 건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성인성 피부질환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게 지루성 피부염이죠.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건강합니다.
병치레가 많지 않고 뭐 감기에 걸리거나 이런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한 분들도 지루성 피부염에 걸리기도 하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지루성 피부염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면역력이 약해서 걸리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아토피 역시도 어린 시절에 알레르기에 감작이 돼서 발생을 하는 거지 병약해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습진성 질환인 화폐상습진도 불현듯 습진이 생겨서 체액순환 정체가 되는 것 때문에 피부염이 생긴 거지 몸이 병약해서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면역력이 약해, 병약해, 체력이 약해 이런 조건 때문에 피부병이 생겼다면 언제 피부병이 많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노인들이 체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약할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이 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걸려야 되죠. 그런데 피부질환의 빈도를 보면 노인들이 특별히 더 많이 걸리는 질환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 있죠. 그건 아토피죠. 아토피는 특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돼요.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흔히 면역력이 약해, 면역계가 약해서 생기는 병들은 대부분 세균성 질환이라든지 바이러스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이고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가 항체를 갖지 못하고 특정 세균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혈 수치가 낮으면 면역세포들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세균 감염이 잘 되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이 잘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면역계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이런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겁니다. 그런데 만성 피부 질환, 즉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화폐상습진, 건성 같은 경우는 감염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서 생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법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을 키우는 뭐 홍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피부염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지 않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고 체력을 튼튼하게 해서 피부염이 나을까 안 나을까? 그것도 낫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면역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진다고 해서 피부염이 좋아질 이유는 없죠. 왜? 그게 병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라고 하는 열의 문제, 아토피는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결합된 거죠. 그러면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의 문제인 거죠.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 이게 병인의 직접적인 원인인 거고 면역력이 약하다, 체력이 약하다 라고 하는 개념은 들어올 이유가 없고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력을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피부염에서는 체력을 키운다고 해서 피부염이 낫거나 하는 가능성들은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면역 현상이 존재하고 면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피부염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약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병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피부염이고 그 병인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